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최보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종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내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자 이들 상표를 모방한 듯한 대체 브랜드들이 러시아 시장에 줄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철수를 선언한 뒤 러시아 시장에는 그 빈자리를 대신하려는 유사 브랜드가 등장했는데요. 뉴욕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바야 아저씨라는 이름의 이 신규 패스트푸드 업체가 최근 키릴 문자 B가 그려진 새 로고를 러시아 지식재산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디자인부터 색상까지 기존 맥도날드 로고와 매우 유사한 데다가 조만간 모스크바 내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을 이용해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 시의회도 이 바냐 아저씨 측의 5억 루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8억 4,500만 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에는 스웨덴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 또 미국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와 유사한 로고 출원도 최근 접수됐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정부가 최근 이용을 제한한 인스타그램을 대신해서 로스그램이라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도 이달 28일 출시되는데요. 이 역시 기존 인스타그램과 비슷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메인 홈페이지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무슨 속칭 그 짝퉁의 대표 국가가 되려고 그러는지. 네. 아니, 이 로고, 회사 로고도 이제 거의 유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또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최근 러시아에서 기존 브랜드를 따라한 상표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건 러시아 정부가 미국 등 비우호국 업체에 대한 특허 보호를 없앤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비우호국에 등록된 특허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없어져서 러시아 기업들이 허가 없이 특정 특허를 사용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건데요. 이런 비우호국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회원국 등 48개국이 지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자국을 떠나는 외국 기업 자산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 활동을 중지하면 이 기업의 외부 법정 관리를 허용한 건데요. 이로써 해당 기업들을 국유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제재를 악용해서 러시아가 이 짝퉁 천국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비우호국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현지 기업의 브랜드를 뺏겨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혹시 대통령의 패션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대통령은 일단 양복 많이들 입지 않나요? 양복이 떠오르죠. 네, 보통 이렇게 정장이나 네. 와이셔츠 등 이렇게 격식 있는 옷차림이 우선 떠오르죠. 그렇죠. 그런데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공식 석상에서 항상 티셔츠를 입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거 같네요. 올리브색 티셔츠를 입고 등장하는데요. 최근에 그 유럽이나 영국,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격식 있는 정장이 아닌 티셔츠를 입고 영상에 등장했었습니다. 국가의 정상이자 군 통수권자지만 고가의 옷차림이나 격식을 차린 복장을 고수하지 않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은 올리브색 티셔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힘과 애국심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장도 없냐, 무례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무례하다까지 나왔어요? 네, 무례하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좀 심하네.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평범한 티셔츠를 입고 공식 석상에 등장해서 이 전쟁의 급박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 자신도 평범한 남성 중 한 명으로 거리에서 싸우는 시민군의 고난을 공유하겠다는 의지와 또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존중, 충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그 티셔츠를 입음으로써 전문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일상복을 노출하면서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뉴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국방색 같은 티셔츠 자주 입고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그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은 고가죠, 되게 비싼 그 패딩 점퍼를 입고 나와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대통령이 참 다 특색이 있네요. 네, 참 완전 정반대죠. 네. 푸틴 대통령은 1,600만 원대 명품을 걸치고 모든 러시아인들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전쟁을 옹호한 듯한 연설을 해서 국제사회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명품 옷은 러시아 국민 평균 연봉이 우리 돈 791만 원인데요. 이 평범한 국민이 푸틴이 입은 옷을 사려면 2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의 주인도 푸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요트 안에는 헬기 착륙장만 2곳에 대형 수영장, 내부는 금으로 장식돼서 요트의 가치가 무려 8,50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이 초대형 요트의 주인이 그동안은 비밀에 붙여졌었는데 러시아 야권 인사가 이 요트의 주인은 푸틴이라고 이탈리아 당국에 즉각 압류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서방의 본격적인 제재로 러시아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푸틴과 그 측근들은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오랜 시간 야망과 불만이 뒤섞인 상태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참 전쟁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막 짝퉁 브랜드도 나오고. 네. 정작 그런 상황을 만든 이 푸틴 대통령 좀 혼자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이거 어떻게 우리 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리 인간들이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저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 우크라이나 저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그 군인들, 그 어린 군인들도 영상 보니까 엄청나게 떨고 말라 있고 못 먹어가지고 뭐 날씨는 추운데 붕대 뭐 지원은 안 되고. 네. 에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와.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2023년 6년 만에 지구촌 야구팬을 찾아갑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대회 개최가 취소됐었는데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내년에 WBC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WBC 참가국은 기존 16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늘어났고요. 아직 경쟁 방식이나 대회 개최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2017년 대회에 출전한 16개의 나라는 자동 출전하고요. 오는 9월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예선을 거쳐서 4개 팀이 본선 출전권을 얻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WBC 초대 대회에서 3위, 2009년 대회에서는 2위를 각각 차지했었고요.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서 아쉽게 탈락했었습니다. 6년 만에 지구촌 야구팬을 찾아가는 대회인 만큼 우리나라 선수들 잘 준비해서 2023년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최보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